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선 레이스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이 대선 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식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그간에 이 모아뒀던 후원금이나 자금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무엇보다 크게 모아질 것 같은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지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점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 자금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가 올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공개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색 인종 후보로서의 첫 여성 대통령 도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 도전, 바이든 지지 영광, 후보도의 트럼프를 이길 것이다. 미국 하워드의 정치학 경제학 전공, 흑인 인도계, 흑인 여성으로 세운 최초의 기록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캘리포니아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그리고 현 미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만만치 않은 후보예요, 비서관님? 네, 뭐 검사 출신이고요.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뭐 의원도 했었고, 뭐 상원의원도 직전에는 상원의원까지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런닝메이트로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태까지 저렇게 연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 바이든을 가자 해가지고 최근까지 끌고 왔던 거는 상대적으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역량이랄까, 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런 업적 이런 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해리스가 바이든을 대체한다고 해도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바이든으로 가자 하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이 몰려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해리스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미국 내에서 부통령을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좀 보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 내의 전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사실 얼굴만 바꾸는 겁니다.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구도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뭐 대선 자금도 그대로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현재 대선 국면에 크게 임팩트는 줄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민주당은 저거를 보고 이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59세예요. 59세. 바이든 후보보다 대통령보다 훨씬 젊고 트럼프 상대 후보보다도 훨씬 젊고 유능한 여성 대통령 후보. 그렇다면 이제 나이 논란, 고령 논란은 그 공이 고스란히 오히려 트럼프 후보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아마 이런 판단도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선을 석 달 앞으로 남겨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하는 거 보면. 자, 바이든 대통령 일대 가상 대결과 해리스 일대 가상 대결 결과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때는 카멀라 해리스로 후보가 바뀐다라는 결정이 되기 전이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레이스를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할 때 실시된 가상 대결 여론조사라 만약에 지금 이 주자가 바뀐 후에 실시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 바이든은 52대 47, 트럼프 대 카멀라 해리스는 51대 48. 그러니까 크게 이때 당시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습니다만 글쎄요. 실제 바이든 후보가 랠리를 멈췄고 주자가 카멀라 해리스로 훨씬 더 젊고 유능한 여성 주자로 얼굴 간판이 바뀌었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선거의 달인이신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 이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해리스가 그동안의 부통령으로서
말하자면 강력한 인지도라든지 잘했다는 네. 평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다는 거. 음. 다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민자의 2세거든요.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 어머니가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극명하게 대조적이고 또 유색인종이고 또 흑인으로서 처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검찰총장 했다라고 하는 여성의 유리벽을 깨내는 그런 말하자면 한편으로 어떤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진다는 건 진더라도 상당히 아름다운 대결 구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은 가질 수가 있고요. 사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외할아버지가 인도에서 말하는 국무장관, 즉 우리나라 치면 국방부 장관 출신, 고위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사실은 하워드 대학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흑인 중심 대학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색과 말하자면 미국인들 간의 정통 말하자면 미국인들 앵글로색슨과 유색인종 간에 또 이민자 출신들 간의 결집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는 이기기는 못하더라도 아주 의미 있는 승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